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전북 지역을 덮친 한파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출하를 앞둔 숭어가 폐사하거나 재배에 들어간 감자가 냉해를 입는 등 특히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극발 한파의 추위는 양식장을 채운 물도 모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어붙은 양식장에선 하얀 배를 뒤집은 숭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자 이 안에서 양식하던 숭어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양식장 두 곳이 한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한파로 인해 이곳을 포함해 폐사된 숭어의 양만 37톤에 달합니다. 감자 농사를 한 지 30년이 넘었다는 류병걸 씨. 매서운 한파에 감자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 온풍기까지 설치했지만 냉해를 막기 역부족입니다. 막 싹이 나는 단계에서 냉해를 입은 류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감자 성장이 빨라 줄기까지 나온 상태에서 냉해를 입은 이웃 농가는 이번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벽 3시, 2시 나와가지고 계속 보일러 가동 드는 거 보고 보일러 기름 떠지 기름 넣고 3월 한 20일이나 3월 말쯤 켜려고 맘먹었던 사람들이 치우고 타격을 많이 봐왔지. 그 사람들은 나에게 다시 힘도 못 오고 어찌도 못 오고 이제. 역대급 한파가 덮친 전북 지역엔 농수산물도 농민들의 마음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일단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도내에서는 10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전북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정읍의 한 세차장. 차 한 대 없는 세차장 바닥은 빙판으로 변했고 구석구석 얼음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업체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게 동파되지 말라고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이제 그것까지 온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한 3, 4일 동안은 계속 선을 계속 녹이고 막 이런 과정에서 장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한파특보 기간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전북도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139헥타에 이르고 고창에서는 양식장 숭어 10만 7천 마리가 얼어 죽었습니다. 진안에서는 염소 15마리도 폐사했습니다. 수도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신고는 1000건이 넘습니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접수한 피해 농가를 찾아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파 기간 중에 이제 그 신고나 이런 걸로 해서 쪽으로 받은 거고요. 어제부터 이제 이제 실제 피해 난 면적이랑 그걸 이제 조사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피해 조사가 끝나면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군별로 농작물 피해가 50헥타 이상이거나 농업시설, 가축 등의 피해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99년 전북 지역 14개 시군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뒤 22년 만에 다시 도내를 휩쓴 강추위.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들쑥날쑥한 기온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매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 지역 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A씨. A씨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의 회복 문제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A씨는 정읍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조치 이후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전북도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치유 시스템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에서만 28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570여 건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와 그 교육청 간에 이제 핑퐁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로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깊게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것들이 좀 숙지도 덜 돼 있는 것 같고. 김승환 전북 도교육감도 올해 전북교육 최우선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를 꼽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치유교육 프로그램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국가의 법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그런 치유를 해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녀의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 지역 병원까지 오가고 있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일선 학교에서의 회복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정읍 시가 최근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등 3개 기관의 연수시설을 유치했는데요.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장산 리조트 관광단지입니다. 90%가 넘는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공사는 시작되지 않아 지난 10여 년 동안 기반 시설만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비금융그룹 통합연수원 기공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모두 500억 원이 투입되는 통합연수원은 축구장 면적 4개와 맞먹는 크기로 오는 2022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2비연수원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비연수원을 포함해 최근 3년 사이 정읍에 들어서기로 결정된 연수원만 모두 3곳. 지난 2019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교육원을 신정동 첨단산업단지로 이전을 결정했고,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도 지난해 부전동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교육 대상 인원만 연수시설 3곳을 합해 16,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실상부 연수원 메카가 된 정읍시는 세계 연수원을 구심점 삼아 지역경제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의 연수원이 완공되면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신규 젊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우리 정읍이 휴식과 힐링,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진 연수도시로 그 이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잇따른 연수원 유치로 연수의 도시로 발돋움한 정읍시. 연수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음료수를 구입한 약국 관계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약국이 몰려있는 김제시청 근처의 한 약국. 김제시장은 지난 임기 2년 반 동안 오직 이 약국에서만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손님에게 마실 것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쓴 비용은 700여만 원. 한 달도 채 안 돼 200만 원을 쓴 적도 있는데 바카스로 계산하면 4,000병 넘게 산 겁니다. 접대하는 거, 접대 드링크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이고 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맞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약사 부인은 김제시장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팀장을 맡았던 측근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김제시가 운영하는 한 돌봄센터 업무를 5년 동안 위탁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영비는 국도 12로 해가지고 보조를 받고 있는데 한 5,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360만 원. 그리고 저희가 12로 이제 1,200만 원 더 세워져 있고요. 김재 씨와 얽힌 약국 관계자는 또 있습니다.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을 무려 4명으로 늘렸던 김재 씨가 얼마 전 약국 아들 A 씨를 7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정무직이잖아. 그 얘가 정치적인 강박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시장님이 컨택을 한 것이 이렇게 초이스를 한 거야. 측근 챙기기나 보온성 특혜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김재 씨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재 씨는 A 씨가 박 시장 선거 캠프의 청년부에서 활약했고 김재 씨와 당정협의회 때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나 활동이 뛰어났다며 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제 지역 한 시민단체는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 등 부실 행정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비선 라인에 의한 인사비리 의혹입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김재 시장. 그러나 이미 속내는 재선 가도를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역은 전북 서남권 교통 요충지 역할과 정읍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정읍역을 지은 지 6년이 지났지만 역 앞 광장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인근 상권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KTX 호남선이 들어서면서 정읍역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구 정읍 역사는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지하차도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정읍역 광장도 둘로 나뉘면서 한쪽 공간의 접근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정읍역 인근 상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없어요, 사람 아주. 아주 없어요. 저기 이거 여기로 옮겨서 사람 없어요. 정읍역 앞에 설치된 건물을 두고도 논란은 빚어졌습니다. 이미 설치됐었던 정읍 관광안내센터와 역사 신축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광장 앞 파출소를 두고도 경관 등을 이유로 이전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정읍역 입구를 나서자마자 건물로 가로막혀 있는 경관을 보여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의 고장인 정읍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정읍역 광장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의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시는 지난해 관광안내센터를 정읍역 대합실로 옮겼습니다. 이와 함께 정읍역 광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파출소 이전 논란이 일자 사업 구역 변경 등을 이유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이전을 또 우리 저희 광장 안쪽으로 그 구역의 안쪽에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로 될지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하는 게 낫겠다. 정읍 관문 역할을 하는 정읍역 광장이 새롭게 조성된 지 6년. 정읍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진료 부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립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적정 시간 안에 전문의 직접 진료율과 중증 환자 분담률 등 대부분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동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난 5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아이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A씨가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에서 천연기념물 황새무리가 목격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겨울철새인 황새 60여 마리가 무리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로부터 황새는 우리 민족의 사계절과 더불어 살아온 텃새로 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수렵과 환경오염에 따라 현재는 세계적으로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나무 등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가 겨울철 난방기구 화재 중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6년간 난방기구 화재 52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37%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용 보일러가 두 번째로 많았고 전기장판이나 담요, 방석, 전기 히터 순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0%, 기계적 요인은 22%로 조사됐습니다. 화재는 주로 겨울철인 11월에서 1월에 집중됐고 2월에서 4월 사이에도 발생했습니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김제시의회의 의정활동이 가장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3일 도내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과 출석률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8.81점보다 3.89점이 낮은 김제시의회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의류와 신발 등 신변용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불만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변용품이 20%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예식장과 외식, 행사 등 기타 서비스, 여행과 숙박, 헬스 등 문화 오락 서비스 등이었습니다. 또 인터넷 결합 상품과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와 식료품과 보건, 위생용품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800억 원 등 모두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기업과 서비스업 등이며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